대통령이 G20 특별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들이에요. 사실상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 그 자리가 있잖아요. 책상과 의자가 있잖아요. 그 앞에 모니터를 20개를 쫙 놓고 한쪽에 카메라로 문 대통령을 비치고 그 정상들이 하나씩 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리고 동시 통역으로 하는 그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어느덧 대한민국이 이 사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일진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쉬우니까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일단은 하는 게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예. 미국 대통령도 벌써 이제 장비 좀 그 조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 검역 당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만 투명하게 공유해 준다고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한국의 성공적 모델을 공유하겠다가 첫 번째고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뭐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의 필수 인력은 지금 서로가 국가들끼리 다 맡고 있잖아요. 어제 어떤 언론 보도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한국만 맡고 있는 것처럼 한국 입국 금지 180개 국가고 뭐 이렇게 지도까지 보여주던데 다 서로 맡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한국은 안 맡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들어오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나 의사나 기업인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막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세계 경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정보 같은 것도 교류가 쉽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기는 막되, 그러니까 필수 기업 인력들까지 막으면 지금 세계화 시대에 각 나라가 그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꼴이잖아요. 지금 그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이나 중국에 출장을 가면 거기 가서 일주일 정도 대기하고 들어가고 그 출장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또 와서 14일을 자가격리한 다음에 출근하는 이런 정말 극도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일단 그 교류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그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와중에도 이렇게 언론들은 그 정부를 칭찬하는 거는 고사하고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운이 좋았다. 마치 이것은 다 박정희가 만든 방역 체계 그 503 때의 메르스의 경험으로 의해서 그 경험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언론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 이게 가소롭더라고요. 1960년대, 70년대 방역 체계가 과연 그대로 있을 거며 메르스 때 교훈이 아니라 질본을 만든 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방역 체계와 질병에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선다는 개념 자체를 만드신 게 노무현 대통령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교훈이 있어도 그거를 받아 넘길 자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사스에 대비를 하면서 국가의 매뉴얼을 만들어놨으면 뭐합니까? 7.16 때 20만이 넘는 신종플루 환자 그중에 한 명, 그리고 메르스 때 아무런 조치도 못했던, 그리고 세계 골칫거리로 만들어버렸던 것도 전임자의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받아 넘기지 못한 거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승리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공이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주호영 같은 놈은 대구 시민의 공을 뭐 문재인 정부가 가로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대체 말이 안 되는 그 논리.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가 했다고 하는 놈들이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박정희 공은 하나도 없고 다 국민들이 쎄 빠지게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리더십이에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리더십이 어느 정도 갖춰주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걸 이겨내는 거지. 이건 무식한 소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권영진이가 돈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저희 동네에 뭐가 있냐면 소상공인 진흥센터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스크 쓸 때는 한 400m가 이마트에서 소상공인 진흥센터가 있었는데 25년은 거꾸로 소상공인 진흥센터에서 이마트까지 400m가 썼어요. 어떤 분은 새벽 4시에 와서 대기표를 받는데 100번이 갔다 오는데 다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 4등급 정도 신용 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가뭄에 단비가 되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줄을 서도 하고 있는데 대구의 권영지 시장은 공무원들을 힘들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뭐 소상공인 지능대나 새벽 4시부터 와서 누가 번호표를 나눠주겠습니까? 두 번째 때 확실히 우리 국가기관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 미스 대구진 흥분했네. 아니 너무나 그런 게 그 이야기 이따가 할 기회가 있는데 네. 막 가져오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업무방해 죄송합니다. 어쨌건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20개 정상들 중에서 15번째로 연설을 했는데 이 장면도 특이하고요. 화상으로 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자부심 뿜뿜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안 해요. 실제로 봤어요? 뉴스에서? 아니요, 그 인터넷 기사로 봤어요. 자 그런 거고 자 이런 상황이었고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양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 가운데 이 그 G20 화상회의를 하기 전에 캐나다 총리 트리도 발음 안 되네요.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이 이야기는 꼭 미통당 애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 입국 금지 안 한 한국 옳은 선택이었다.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입국 금지에 관한 문제는요. 이게 단순하게 방역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무역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아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 조사하고 앱 깔아야 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막아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방역 국가로 지금 우뚝 서 있는데 여기에 다른 국가들이 아무 상관없이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세계적 병이 돈 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이 굉장히 방심했던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한국은 이 전에 있었던 교훈을 발판 삼아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모델들을 정확하게 봐야 될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여러 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입국 금지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입국 금지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질병을 가진 원천 소스를 추적을 못 해버려요. 오히려 정상적인 코스로 들어온 다음에 그 원천 소스만 추적을 해서 발병 가능한 사람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걸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면 그래도 병은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차단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우한에 살던 이탈리아 자국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질병이 퍼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국민이건 타국민이건 입국하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갔으면 질병이 이런 식으로 퍼지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병이 따라오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막아버 이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캐나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곳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게 반드시 얘네들이 아주 멍청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역량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사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사실은 국민에게 공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게 공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가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개인 정보가 너무 투명하게 노출되는 면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를 우리의 장점으로 해서 질병 대체 이용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리고 서양 그 이탈리아라든지 캐나다 같이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이렇게 사람 인력 투입에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딸리는 거예요. 이 딸리는 역량 때문에 얘네들이 선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아주 악수를 둬버린 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정말로 얘네들도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국가 비상시 혹은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차용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해서 대응할 것인지 부분을 정말 배워야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만세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그 자부심 뿜뿜 이따 2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